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의 쓸모, 매월 10만 원으로 12억 만드는 투자 시크릿, 앤드류 할렘 지음, 이광희 옮김, 시목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배웠어야 했다. 학교에 남아있지 말라는 제목의 랩송을 유튜브에서 1100만 명이 봤다. 이 노래는 붉고 긴 머리에 20대 래퍼 데이비드 브라운이 만들었다. 영상에서 그는 나무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교육제도를 큰 소리로 비난했다. 제목은 도발적이었지만 브라운은 학교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나는 학교 교사이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학교에 남아있지 말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와인잔에 든 파리처럼 외면당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본 내 친구들은 노래가 주는 진짜 메시지를 이해했다. 이 젊은 래퍼는 학교의 가르침에 현실이 없음을 불평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은 필수 과목이며 모든 학생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배운다. 그러나 법률, 인권, 투표 절차, 모기지, 취직하는 법, 투자하는 법 등은 모든 학생이 배우지 않는다. 나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20살의 부유한 멘토를 만나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35살이 되기 전 금융을 다룬 책 400권 이상을 읽었다. 그런 후 내가 배운 지식을 학교에서 배웠어야 할 부에 대한 9가지 규칙으로 압축시켰다. 이 규칙을 생활에 잘 적용한 덕분에 나는 30대 후반에 빚이 없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어떤 위험한 모험도 하지 않았다. 내 직업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금융교사였고 다행히 내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금융 과목을 중요하다고 여겨주었다. 아이들은 돈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지식만 갖춘 채 성인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돈은 금기시 된다. 나는 여러분의 마틸다 고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고상하지 못한 일이야. 마틸다 고모의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개인 채무를 껴안고 금융 착취를 당하며 벼랑 끝에 몰린다. 그렇게 빚에 의존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이 문제는 발톱에 생긴 무좀처럼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존스 부부는 소득 대부분을 소비한다. 그들은 투자할 줄 모르며 사기만 치는 못된 금융 플래너와 함께 소득을 관리하고 있다. 그들의 삶은 거액의 모기지, 신용카드 회사의 압박, 일상적인 소비의 변덕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어떻게 돈을 다뤄야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에 그들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다. 그렇다면 왜 개정판을 다시 내는가? 나는 사례를 갱신하고 싶었다. 투자 환경은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투자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는 뮤추얼 펀드가 대중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러한 상품은 투자 상담사와 투자 회사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뿐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이제 더 좋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을 관리해주는 투자 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이 회사들은 자, 사람들이 영원히 속지는 않을 테니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합시다. 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내가 이 책에서 개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기에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투자회사와 달리 이들은 고객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다. 투자 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좋은 상품도 시장에 나왔다. 이것은 투자 과정을 단순화해준다. 미국의 투자회사 뱅가드도 화려하게 날개를 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언제든지 뱅가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쓴 주식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쓴 이유를 말하려 한다. 내가 사립학교 선생님일 당시 나를 비롯한 동료 선생님들 그 누구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 이유로 우리의 돈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내가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때 많은 동료들은 이미 내가 재테크와 관련된 많은 글을 써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투자에 대해 물었고 나는 자원에서 방과 후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몇 번의 세미나로 끝내기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고 쉬운 투자책을 찾아 동료들에게 선물했고 12개 분야의 투자 관련 책을 추가로 샀다. 다음 날 나는 동료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제 교실에 투자 관련 책이 있습니다. 어서 와서 무료로 한 권씩 가져가세요. 이 책들은 교무실에 놓인 쿠키보다 더 빠르게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동아리 선생님처럼 그들을 소규모로 만나며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동료들은 책 속에 등장하는 금융용어를 마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것처럼 어려워했다. 많은 금융책 저자들은 그들의 용어를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이안 맥구건에게 전했다. 당시 그는 머니센스에서 내 글을 담당하는 편집자였다. 그는 당신이 그런 책을 쓰세요 라고 말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100명이 넘는 친구와 동료들이 이 책 작업에 기여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무료 투자 세미나를 열어서 보통 사람이 돈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다. 되도록 많은 청중이 쉽고 확실하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완성된 원고를 금융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그들은 모두 의견을 보내줬고 나는 이를 확인하며 전문 용어를 삭제하는 동시에 글을 더 분명히 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책이다. 이 책은 학생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백만장자 교사가 쓴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웠어야 할 부자가 되는 9가지 규칙을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와 함께 백만장자처럼 소비하며 최고의 상품에 투자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공포와 탐욕, 당신의 돈에 손을 대려는 사람들의 속임수를 피하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 9가지 규칙 덕분에 나는 30대에 빚이 없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자, 이제는 당신의 차례다. 규칙 1.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소비하라. 규칙 2. 투자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라. 규칙 3.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규칙 4. 시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라. 규칙 5.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규칙 6. 세계 어디에서나 직접 인덱스 펀드 하라. 규칙 7. 현명하고 저렴한 투자 회사를 활용하라. 규칙 8. 투자 상담사의 계략에 맞서라. 규칙 9. 수많은 유혹을 피하라. 9가지 규칙 중에 저는 오늘 규칙 2번, 투자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라.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 중 많은 내용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칠 것 같지 않다.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것은 혼자 겉도는 공학도를 신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2차 방정식에 흥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2차 방정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유용하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분한 수학책에 유용한 것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리라는 마법이다. 워렌 버핏은 억만장자가 되는데 바로 이 복리를 적용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는 점이다. 빌 게이츠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놓고 다툰 버핏은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전형적인 백만장자처럼 살고 있다. 그는 물질적인 것에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으며 일찍이 돈을 투자하는 비법을 터득했다. 그는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억만장자는 자신이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농담 삼아 말한다.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부다.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찍 그리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면 장기간에 걸쳐 큰 돈을 축적할 수 있다. 투자한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1년에 60분만 할애하면 된다. 워렌 버핏의 말 중 모든 것은 준비해서 나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릴 때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는 명언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서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신은 노아에게 곧 홍수가 닥칠 테니 방주를 만들고 여러 종류의 동물을 싣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내릴 때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노아는 미루지 않았다. 그 즉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자. 노아는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성격일 것이다. 그래서 신이 그에게 앞으로 닥칠 홍수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도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술집을 어슬렁거리다가 몇몇의 친구를 만나 버드와이저 맥주를 마시면서 이봐, 잘 들어보게. 신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곧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서 이 땅이 홍수로 잠기면 즉시 출항해야 한다고. 라며 친구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의 친구 중 몇 사람은 노아가 마약을 먹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 생각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틀림없이 그의 말을 믿었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들렸을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방주 또는 적당한 규모의 배를 만들어야겠다고 고무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재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난 후에 방주를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는 더 확신을 갖기 위해 구름이 짙어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은 이를 자연선택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두말할 필요 없이 노아의 친구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늑장을 부리더라도
노아의 친구처럼 죽음에 처하지 않는다는 점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일찍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빗속에서 허둥지둥 배를 만드는 동안 여러분의 배는 이미 멀리 항해하고 있을 것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은 단지 남보다 앞서 출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것의 요점은 복리의 마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개념. 복리는 복잡한 과정 같지만 사실 간단한 것이다. 연리가 10%라고 가정하면 100달러는 1년 후 10달러가 증가해 110달러가 된다. 2년째에는 110달러로 시작하여 10% 증가하면 11달러가 불어나 121달러가 될 것이다. 3년째에는 121달러로 시작하여 10% 증가하면 12.1달러가 불어난 133.1달러가 될 것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 눈덩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리 10%로 투자한 100달러가 어떻게 불어날 수 있는지를 보라. 연리 10% 복리로 투자한 100달러는 다음과 같이 된다. 5년 후 16.05달러, 10년 후 259.37달러, 20년 후 672.74달러, 30년 후 1744.94달러, 40년 후 4525.92달러, 50년 후 11,739.08달러, 70년 후 78,974.69달러, 80년 후 204,840.02달러, 100년 후 137,8,061.23달러.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내가 했던 것처럼 21살에 투자를 시작하고 90살까지 살면 69년 동안 시장에서 복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높은 이자율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여러분은 버핏의 노화 원칙을 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다. 여러분이 20살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여러분이 50살인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여러분은 결코 지금보다 더 젊어질 수 없다. 비싼 자동차나 최신 첨단기기, 신용카드 지불 대금으로 들어갈 돈은 인내심만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복리로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 더 오래 투자할수록 위험은 더 낮아진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알고 있다. 그것은 심지어 여러 해 동안 횡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90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은 연간 9%를 웃도는 수익률을 시현했다. 여기에는 1929년, 1973년부터 1974년, 1987년의 폭락뿐 아니라 2008년에서 2009년의 폭락도 포함되어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의 재무학 교수인 제러미 시겔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에서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미국 시장이 단 하나의 장기 수익원은 아니라고 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의 중요성이 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926년 이래로 미국 시장의 수익률과 매우 비슷하다. 한편 독일의 경우 두 번의 파괴적인 세계대전조차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훼손하지 못했는데 이건 역시 미국 시장 수익률에 필적한다. 나는 여러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의 주식시장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동화에 나올 법한 수정구슬 없이는 그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다. 성공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투자해야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할수록 더 좋다. 옆집보다 적게 투자하면서 더 부자 되기. 아래 문제는 일찍 시작하는 노화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A. 32,400달러를 투자하여 105만 180달러로 만들고 싶은가? B. 24만 달러를 투자하여 81만 3,128달러로 만들고 싶은가? 확실히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A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B에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시나리오 A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여러분 주변에 젊은 친구가 있다면 그는 여러분의 지식 덕분에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32,400달러를 투자해 10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 돈을 주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지 마라. 그들이 그 돈을 직접 벌게 하라.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자 X보다 기간이 더 중요하다. 5살 소녀 스타는 어머니 오텀과 함께 보헤미아의 한 섬에서 산다. 그 섬의 사람들은 빈 알루미늄 음료 캔을 하수구에 마구 버리는데 오텀은 이 캔을 수집해 재활용하면 환경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스타를 설득한다. 오텀은 스타를 재활용 처리장으로 데리고 가서 캔과 병을 주고 하루 평균 1.45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한다. 봄바탕은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이지만 오텀은 시골뜨기 무지렁이가 아니다. 그녀는 캔과 병을 재활용 처리장에 반납하여 번 1.45달러로 투자를 하면 스타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미국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스타는 연평균 9%를 벌어들인다. 오텀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스타에게 저축을 가르치면 그녀의 딸이 거물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부모들처럼 스타에게 돈만 준다면 그녀의 딸은 경제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시간을 20년 빨리 감기 해보자. 스타는 이제 25살이다. 오텀은 스타에게 매월 45달러짜리 수표, 대략 하루에 1.45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한다. 오텀은 스타의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스타는 지역 농산물 직판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드림캐쳐를 판다. 스타의 가장 친한 친구 루시는 뉴욕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하고 있다. 루시는 풍족한 생활을 한다. BMW를 몰고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그 외에도 많은 소득을 의상, 극장쇼, 값비싼 신발과 번쩍이는 보석에 낭비하고 있다. 40살의 루시는 매월 800달러를 저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메일을 통해 스타가 노후 자금을 위해 매월 45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스타는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루시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이메일을 쓴다. 루시, 공경에 처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네야. 네가 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만큼 모으려면 너는 800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거야. 이 이메일의 루시는 어리둥절하다. 그녀는 스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긴다. 25년 후 65살이 된 그들은 멕시코의 차팔라호스 근처에 있는 퇴직자 전용 아파트를 함께 임차하기로 한다. 자, 내가 말한 대로 매월 800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했니? 하고 스타가 묻는다. 그러자 루시는 매월 45달러밖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할 질문이야? 라고 되묻는다. 스타가 위풍당당하게 루시,
너는 노화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나보다 더 적은 돈을 갖게 되었어. 네가 나보다 늦게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동일한 수익을 실현했다. 어느 해에는 돈을 벌었고 어느 해에는 돈을 잃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들은 각각 매년 평균 9%의 복리 수익률을 얻었다. 루시는 스타보다 거의 8배나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보다 23만 7,052달러 더 적은 돈을 갖게 되었다. 21살에 투자를 시작한 나보다 5살에 시작한 스타가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노화 원칙의 마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미국과 해외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했는데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시장의 수익률은 연평균 9%가 넘었다. 1990년 시장에 투입한 돈은 2016년에 10배의 가치가 되었다. 젊은 부모들에게 복리 증식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한껏 고무되어 자녀의 장래를 위한 돈을 따로 떼어두려고 한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돈을 따로 떼어두는 것은 자녀가 직접 돈을 벌어 저축하고 투자하도록 격려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일이다. 돈을 주면 자녀의 나약함과 의존성이 심해진다. 대신 돈의 의미를 가르치며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면 자녀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독립심과 자부심 역시 높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2배 더 버는 법. 2005년 2명의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축 이야기가 나왔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해야 퇴직에 대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퇴직연금을 기대할 수 있는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사립학교 교사인 우리는 퇴직 후 사용할 돈을 월급에서 따로 떼어내 저축하고 있었다. 나는 퇴직 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월 저축해야 할 최소 금액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 금액은 그들이 현재 저축하고 있는 돈의 2배에 해당했다. 동료 교사 줄리는 그것이 실행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남편 톰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다음의 2가지를 실행해 보라고 요구했다. 1. 식비, 모기지 대출 상환금, 자동차 연료비, 건강보험 납부금 등 3개월 동안 지출한 모든 항목을 적어보라. 2. 이 3개월의 월말에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라. 몇 달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줄리는 외식하고 옷 사고 커피 마시는 등 사소한 것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를 알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톰은 골프를 치러 간 클럽하우스에서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 깨닫고 놀랐다고 했다. 3개월 후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 그날의 경비를 적어가며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했는지 깨달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 내가 구매한 것을 적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책임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돈을 덜 쓰기 시작했어요. 라고 톰은 설명했다. 가정경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가구의 경우 자신들의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가지 장점이 있다.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 알 수 있고 이로써 한 달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비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와준다. 월간 소득에서 평균 경비를 공제하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돈을 투자하기 위해 월말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월급을 받은 날에 바로 투자하라. 그러지 않으면 월말의 투자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는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녀는 월말이나 연말에 그녀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으로 투자를 했다. 그녀가 태도를 바꿔 월급날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자 이전보다 2배나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내 친구 줄리와 톰 역시 투자 습관을 바꿔 1년 후에는 기존 금액의 2배를 투자하게 되었다. 2년 후 그들은 원래 불입했던 금액의 3배로 투자 금액을 올렸다. 두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매월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3년 전과 지금의 삶이 다르지 않지만 우리는 투자 계좌에 넣는 저축금을 3배나 늘렸어요. 내 아내와 나는 아이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 그날의 지출을 모두 기록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에서 나와 즉시 비용을 기입하면 된다. 내가 흥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이 앱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 아내는 당황하며 나를 밖으로 끌고 나온다. 소비한 것을 기록하면 건전한 소비 패턴을 체득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유용한 조언을 하겠다. 앞으로 여러분의 연봉은 분명 오를 것이다. 어느 해 연봉이 $1,000가 오른다면 적어도 그것의 절반을 투자 계좌에 추가하라.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을 위해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계좌에 넣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연봉 인상분에 대해 2배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을지 결론 짓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 이자를 내고 있다면 투자는 경제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연간 18에서 24%의 이자를 청구한다. 그것을 월말까지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친절한 카드 회사는 여러분의 피에 빨대를 꽂고 돈을 빨아들일 것이다. 신용카드 빚에 18%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투자로 10%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18% 이자의 신용카드 빚을 청산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에서 비과세로 18%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 그 어떤 투자도 세후 그 같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 상담사나 광고 또는 어떤 종류의 투자 집단이 연간 18%의 수익률을 약속하면 다단계 사기꾼으로 생각해도 좋다. 아무도 그런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 신용카드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연간 18에서 24%를 여러분을 통해 벌고 있다. 이는 결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도 월가와 대적할 수 있다. 그렇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월가와 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 아이가 영리할 필요는 없다. 단지 투자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가 최고의 투자 수단이라고 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주식시장은 보통의 투자자에게 불리하도록 조작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담사는 고객의 비용으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이기적인 실체. 대다수의 투자 상담사들은 고객의 경제적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직원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투자 상품을 여러분에게 판매한다.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은 아주 멀리 떨어진 2번째 고려 대상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금융 플래너와 친분이 있다. 그들은 파티나 골프장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를 추천한다면 그들은 지금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뮤추얼 펀드가 아닌
인덱스 펀드를 권해야 한다. 상담사가 매우 싫어하는 인덱스 펀드. 논픽션 책에는 보통 인덱스가 있다. 인덱스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 주식시장을 책에 대입해보라. 인덱스로 가면 그 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미국 주식시장의 인덱스로 가면 월마트, 갭, 엑손모빌, 프록토 앤드 갬블, 콜게이트 파몰리브와 같은 상장회사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록은 수천 개 이상 이어질 것이다. 투자 세계에서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면 수천 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단일 상품을 매수하는 것과 같다. 단 하나의 상품이지만 그것은 주식시장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 단지 세계 인덱스 펀드만 매수하면 투자한 돈을 거의 모든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분산할 수 있다. 1. 자국 주식시장 인덱스. 2. 해외 주식시장 인덱스. 3. 정부 채권시장 인덱스. 나는 제5장에서 채권시장 인덱스를 설명할 것이고 제6장에서 인덱스 투자로 수익을 낸 여러 나라의 실제 인물을 소개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쉬운 일이었고 여러분에게도 쉬울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단지 세계 인덱스 펀드만 구입하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를 크게 앞설 수 있다. 반박할 수 없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어디에 투자할지 워렌 버핏에게 물으면 그는 아마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라고 할 것이다. 또 그는 자신의 자산 상속인에게 내 유산의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내용을 버크셔 해서웨이의 2014년 연차 보고서에 게재했다. 저의 조언은 매우 단순합니다. 유산 중 현금의 10%를 단기 국채에 넣고 나머지 90%를 비용이 낮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세요. 여러분은 세계 최대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아내의 돈을 투자하기 위해 성장주를 잘 선정하는 사람이나 능력 좋은 뮤추얼 펀드 운용자를 찾는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세금 공제 후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줄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돈 역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30대 평범한 교사 월급으로 투자하며 나도 모르게 투자 상담사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지금과 같이 100만 달러를 축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후한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단지 영업직원을 빙자해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에게 수만 달러를 거저주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